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이불에서 나오는 걸 힘들어합니다. 이맘때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며 등교를 거부한다면 새학기 증후군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방학 생활이 끝나고 규칙적인 학교 생활을 하게 된 우리 아이. 본인의 스트레스를 학교 가기 싫어 말로 표현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침 등교 시간이 가까워져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속이 메스껍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단순 꾀병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새학기 스트레스가 증상으로 나타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도중이나 학교에 가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소화기를 담당하는 비기능이 약한 아이, 예민하고 섬세한 기질의 아이에게서 잘 나타납니다. 이때는 평이산 가미양이탄 계열의 소화기 보약을 처방하여 증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소변 본 지 얼마 안 돼 또 소변을 보러 화장실을 자꾸 들락날락하는 경우도 새학기 증후군 증상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소변량은 많지 않습니다. 방광벽 근육이 긴장하면서 소변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이때는 방광 기능을 보강하는 귀기보신탕, 육미지형탕 등을 처방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눈을 깜빡이거나 소리를 내고 특정 동작 혹은 음성을 반복적으로 내는 증상이 생겼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숙제할 때나 영상을 볼 때 증상이 더욱 심하고요. 그렇다면 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틱은 한의학적으로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간과 마음을 담당하는 심장 기능이 과항진된 것으로 보고 치료합니다. 간에 울체된 기운을 소통하는 억간산, 심장에 열을 내리는 청심연저탕, 도적감기탕 등의 처방을 진행합니다. 음성틱은 오랜 감기나 비염 증상 뒤에 나타나는 예도 있기 때문에 호흡기 보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 갑자기 아이가 평소 약했던 부위에 탈이 나는 경우도 새학기 증후군일 수 있으니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2학기가 되면 교과 과정이 1학기보다 어려워지고 학업량 또한 늘어납니다. 뒤처진 학업을 따라잡는 것을 아이가 버거워한다면 잠시 멈춰야 합니다. 학업량은 몸을 먼저 건강하게 하고 차차 늘려가야 합니다.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성적, 친구와 비교하는 말은 삼가주시는 것이 좋겠죠. 당분간은 학교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배나 머리가 아프다고 불편함을 호소하면 도움을 줘야 합니다. 등하교시 꼭 안아주고 로션을 발라주면서 배, 다리 등을 가볍게 마사지하는 스킨십도 필요합니다. 새학기에 맞는 규칙적인 리듬을 찾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 시간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기상 시간을 조금씩 앞당기며 규칙적인 리듬에 서서히 적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잘 일어나려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밤 11시 이전에는 잠들어서 최소 9시간은 수면하고 암막 커튼 등을 이용해 기상 시간을 유지합니다. 새학기 증후군은 마음의 부담이 아이의 신체로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몸에 초점을 맞춰 치료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증상은 사라집니다. 만약 새학기가 시작되고 2주일 이상 불편한 증상을 호소한다면 더 늦기 전에 진료받아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